이번 시간에는 ISO 14001 제5절 리더십에 대하여 소개드리겠습니다. 리더십은 PDCA 사이클 모든 항목에 적용되는 것으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리더십은 기획 단계, 지원 및 운영, 성과 평가 및 개선의 모든 부분에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중간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1 리더십과 의지 표명에서는 최고 경영자는 환경 경영 시스템에 대한 리더십과 의지를 다음을 통해 표명해야 합니다. 먼저 환경 경영 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한 책무. 여기서 책무는 영어로 accountability인데 그 responsibility, 즉 책임보다는 더 엄격한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이고, 비환경 방침과 환경 목표가 수립되고 이들이 조직의 전략 방향과 상황에 부합됨을 보장해야 하며, 환경 경영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조직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통합함을 보장하고, 또 환경 경영 시스템에 필요한 자원의 가용성을 보장하며, 효과적인 환경 경영의 중요성과 환경 경영 시스템 요구사항의 적합함의 중요성을 의사소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 경영 시스템이 의도한 결과를 달성함을 보장하고, 또 환경 경영 시스템의 효과성에 기여하도록 인원을 지휘하고 지원하며 또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직의 모든 분야에서 리더십이 발휘되도록 최고 경영자의 역할을 수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최고 경영자가 5.1항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사실 많이 아쉽죠. 자,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로 최고 경영자는 환경 경영 시스템 전반에 걸쳐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표준 개요 부분에 환경 경영 시스템의 성공 요인으로 최고 경영자의 주도하에 조직의 모든 계층과 부서에서 실행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만치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이 환경 경영 시스템에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심사원은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과 의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영자 면담 시간을 활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고 경영자는 본인이 해야 하는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또 구성원들에게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부속서 5.1에서는 최고 경영자는 환경 경영 시스템과 관련된 구체적인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이러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는 있으나 이 조치가 수행됨을 보장해야 하는 책무는 최고 경영자에게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5.2항은 환경 방침에 대한 내용으로 최고 경영자는 조직의 환경 경영 시스템 적용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환경 방침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해야 합니다. A. 조직의 활동 제품 서비스의 성격, 규모 및 환경 영향을 포함한 조직의 목적과 상황에 적절해야 하며, B. 환경 목표를 설정하는 틀을 제공해야 하고, C. 조직의 상황에 관련이 있는 오염 예방과 환경 보호에 대한 의지를 포함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준수 의무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환경 성과 향상을 위해 지속적 개선에 대한 의지가 포함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방침은 문서화되어 유지하고 조직과 이해관계자에게 의사소통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전 요구사항에서는 환경 방침에 오염 예방, Prevention of Pollution이라는 말을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최신 ISO 14001에서는 예방이 아니라 보호, 즉 프로텍션으로 더욱 강력한 의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환경 방침에 대한 요구사항을 이해하기 위하여 환경 방침에 포함해야 할 필수 요구사항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환경 보호, 두 번째는 준수 의무, 세 번째는 환경 경영 시스템의 지속적 개선에 대한 내용이 환경 방침에 포함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 방침은 최고 경영자가 반드시 승인해야 하며 구성원들과 이해관계자와 이렇게 의사소통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심사원은 회사의 환경 방침이 요구사항에 따라 수립되고 있는지,
즉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항목이 포함되고 있는지, 그리고 최고 경영자가 서명, 승인했는지, 그리고 방침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부속서 5.2에서는 환경방침에 대한 추가적인 해설이며, 중요한 것은 환경방침이 단순히 이해관계자에게 선언하고 또 조직 내 게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최고 경영자가 환경 성과를 지원하고 향상시키겠다는 조직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직의 모든 계획이나 운영 활동을 수행할 때 환경 방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환경 방침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으로 의지도 중요하지만 준수 의무상 특히 환경과 관련된 법규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두어야 하며, 적용되는 준수 의무 사항을 결정하고 또 효과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업에서 수립한 환경 방침에 대한 사례입니다. 이 내용은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의 환경 방침 사례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왼쪽에 있는 내용은 신세계 면세점이고, 또 오른쪽에 있는 방침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CGV에 대한 환경 방침이 되겠습니다. 환경 방침은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는 것으로, 또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검색해 보면 다양한 기업의 환경 방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5.3항은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에 대한 내용으로, 최고 경영자는 관련 역할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조직 내에서 의사소통됨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데, 첫 번째, 환경 경영 시스템이 이 표준의 요구 사항에 적합함을 보장하고, 또 두 번째, 환경 성과를 포함한 환경 경영 시스템 성과를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하는 업무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로, 첫 번째는 환경에 대한 조직 내 책임과 권한을 설정하여 의사소통하고, 두 번째는 환경 경영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부서 또는 사람을 결정하고, 주기적으로 환경 성과를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따라서 심사원은 조직 내에서 환경과 관련된 역할이 업무로 분장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환경 경영 시스템 주관 부서 또는 담당자는 누구인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부속서 5.3에서는 조직의 환경 경영 시스템에 관련된 인원은 그들의 역할, 책임 및 권한을 이해해야 하며, 필요시 경영자 대리인으로 한 명을 지명하여 주관 부서의 역할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영자 대리인이 필요 없겠습니다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영자 대리인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5절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과 의지, 환경 방침, 그리고 조직의 역할과 책임 및 권한에 대하여 소개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